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 의사입니다. 통풍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풍관리 완전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통풍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관리에 있어서 약물 치료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초기 통풍 환자의 경우에는 발작 시에만, 즉 아플 때만 약을 복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의학적 견해는 통풍으로 진단받은 모든 환자에게 장기적으로 평생 동안 요산 강화제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급성 통풍 발작 시에는 소염 진통제, 콜킨,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해서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고요.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알로피리놀, 즉 자이로릭이나 페북소스타트, 페부릭 이런 요산 생성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요. 간혹 프로베니시드와 같은 요살 배설 촉진제를 쓰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페부릭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의 그 용량 조절이 쉽고 크게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도 좋고요. 계속 또 증상이 없더라도 계속 또 드셔야 됩니다. 증상 없다고 안 드시면 또 안 되고요. 증상이 있다고 또 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의 여부는요, 개인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통증 관리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처방도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고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특이 체질이 아니면 페브릭으로 조절이 쉽게 잘 됩니다. 두 번째, 음식 얘기인데요. 통풍 관리에 있어서 특정 음식을 완전히 피하는 거, 알, 고기, 내장 그런 거, 해산물 피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다 메울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요산의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아무리 가려 먹어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칼로리를 줄이면 요산을 낮추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체중을 감량하면요, 이게 또 요산을 낮추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체중도 낮추고 요산 생성도 줄이고 하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 조절하고 좋죠. 그리고 약간 살이 다시 올라도 사실 요산 강화제를 꾸준히 드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음식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통상 안전하다고 계속 배웠던 탄수화물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탄수화물, 그러니까 감자, 밀가루, 빵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요, 고기보다 훨씬 요산을 많이 올려요. 절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고기보다 탄수화물이 더 안 좋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른 밥이나 그런 거랑 따지면 고기가 약간 높을 수도 있지만 빵이나 면 같은 거는요, 확실히 탄수화물이 더 높습니다. 특히 콜라 사이다는 엄청나죠. 그건 엄청납니다. 콜라 사이다 통풍 환자들 많이 드시는데 제발 끊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완치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식단은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제한하시기보다는 균형 잡히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기도 좀 드시고 해산물도 좀 드시고 탄수화물도 같이 드시고 이러는 게 좋습니다. 가끔은 탄수화물 폭식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풍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하루하루 요산의 변동에 따라서 증상이 막 나타나는데, 다시 통풍이 발생을 하려면 요산 결정이 생겨서 조직에 박혀야 됩니다. 근데 이게 6개월, 1년 걸려요. 다시 빨라도 6개월, 길면 한 5년 걸린다는 얘기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풍 자체가 생기지 않는 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요산만 계속 조절해주면 술도 가끔 드셔도 된다. 그러나 과식을 계속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확 한다든지 아니면은 술을 매일 드신다든지 그런 건 좀 안 좋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드시면 훨씬 낫습니다. 물에 관한 얘기인데요. 물 하루에 10잔 먹어라, 뭐 5잔 먹어라 그런 얘기 있는데 하지 마세요. 이거 물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일부러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약을 드세요. 약을 드시면 됩니다. 일부러 물 많이 마실 필요 없어요. 힘들기만 합니다. 그리고 뭐 내장, 정어리, 고등어 이런 것도 완전히 안 먹을 필요 없습니다. 오징어 이런 것도 그냥 좀 드시고 너무 많이 먹지만 마시고 통풍약을 6개월 1년 이상 꾸준히 드시고 증상이 없어진 상태라면 많이 드셔도 되고 가끔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지금도 통증이 계속 있는 상태라면 좀 자제해야죠.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통풍 관리는요, 단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죠.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 있으면요,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고 몸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을 때 완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수치는 보통 6으로 봅니다. 6. 정확히는 6mg per 데시리터 이 단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단위를 쓰기 때문에 6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6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때그때 검사하는 요산 수치가 정확하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가 사실은 알 필요 없고 의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모르는 분도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직접 알아야죠. 요산 수치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날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서 평균 요산 수치는 일정할 수 있지만 굉장히 들쭉날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산을 농도를 쟀는데 뭐 3이 나왔다. 좀 낮게 나온 거죠. 또 갑자기 뭐 7, 8이 나왔다.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냥 약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높았다 낮았다 하는 거는 치료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의사로서는 그 요산의 변동을 전반적으로 쭉 머릿속에 넣고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된다 아니 유지가 전혀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하루하루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요산이 계속 높아 있으면 생활 습관을 보고 그리고 약물 농도를 조절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약을 변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장 또 중요한 얘기죠. 합병증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환자분들이 오면 요산 수치 말고도 신장 그리고 간 그리고 혈압 같은 것도 항상 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있는지 보고요. 통풍은 이런 거하고 항상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요산 관리는요. 그래서 통증을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고 만성질환, 합병증들을 예방해서 수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것, 빨리 죽는 것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풍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음식하고 생활 관리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긴 물론 중요하죠. 10%, 20%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 20%를 차지하는 음식과 생활 전반의 습관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조심은 하시는데 여기에 너무 힘을 쏟지 말고 이 정성의 반을 들여서라도 약은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을 드시고 이걸 하면요 정말 완벽하죠. 이런 분들은 뭐 통풍도 빨리 낫고 합병증도 거의 안 올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약도 드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규칙적인 운동은요 제가 주로 걷기를 권장하는데 일주일에 30분 이상 뭐 3번이나 5번 그 사이로 그러니까 거의 매일이죠.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뭐 수영, 뭐 자전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통풍이 다 낫고 나서 1년 후, 2년 후 그때쯤에서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체중 조절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비만 조절하는 거는 항상 어렵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체중 조절을 무조건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본인은 안 빼고 싶겠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요새 살이 좀 붙었는데 워낙에 이게 제가 유튜브도 많이 대본을 쓰고 그리고 책도 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야식을 계속 먹었더니 살이 도저히 빠지질 않습니다. 좀 쪘어요.
이만큼 어렵습니다. 금연하고 알코올 조절, 술 조절하는 거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끊으시는 게 좋고, 특히 보조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통풍에 관한 보조제, 아니면 영양제, 통풍에 좋다는 영양제, 통풍에 좋다는 과일, 예를 들어서 체리, 그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다 공부를 해봤죠. 그랬더니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몸에 그 통풍에 그렇게 좋다는 체리가 있잖아요. 어떤 특정 연구에서만 잠깐 그렇게 나온 거고, 다른 연구에서는 또 그렇게 좋지 않다, 나쁘다 나온 적도 있고, 별 상관없다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는 그러니까 버찌 있잖아요. 버찌, 체리. 그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음식은 너무 편식을 하지 않는 선에서 골고루 드시면 된다. 칼로리만 조심하자. 이게 음식에 관한 제 결론이고, 모든 중요한 논문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도 그렇게 돼 있고요. 오늘 통풍에 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발 통풍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고 약을 잘 드셔서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